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이네요. 네,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보통 겨울이 좀 너무 길고 추워서 힘든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겨울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단 제 생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롱코트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좀 멋쟁이 같잖아요. 반바지를 입으면 어쩐지 가벼워 보이는데 묵직한 롱코트를 입으면 좀 있어 보인달까? 네,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차는 추운 겨울에 마셔야 정말 제맛인데 차 맛이 절정일 때는 저는 역시 겨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식을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따뜻하고 알싸한 향의 차를 마시면서 달콤한 티쿠키 혹은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곁들여주면은 완벽 그 자체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티타임이에요. 네, 언제 한번 여러분과도 티타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따뜻하다라는 그 감각이 좀 가장 선명해지는 시기가 겨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따뜻한 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따뜻한 감각이 가장 선명해진다는 이유로 또 겨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찬 공기 특유의 냄새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의 겨울 일상도 매일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행복입니다. 네, 현대 철학에서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한 그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비단 철학뿐이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의 추구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뭐 누가 불행을 기꺼이 택하겠습니까? 물론 가끔 장르 소설을 보면 불행을 즐기는 주인공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로 하고요. 저는 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늘 행복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 굳이 이야기할 일도 없었겠죠. 네, 그래서 먼저 오늘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팟캐스트를 촬영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이거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제 무척이나 행복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마냥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이 좀 너무 많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지는 않고 하지만 지금 또 작가로 사는 삶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이제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막 대답하다 보니까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책까지 써주신 우리 철학자 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버트런드 러셀 선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책 표지로 네, 책 표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망하네요. 러셀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예술가 분들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진만 봐도 뭔가 이분께는 선배님이라는 말은 좀 안 나오고 선생님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800년대에 태어나셔서 그런지 선배님보다는 이제 선생님의 느낌이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러셀 선생님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매 문장이 굉장히 명문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선생님의 연대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872년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과 누나가 잇따라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랍니다. 고독한 성장기를 겪었다고 회고하셨죠.
예,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수학 논리에 깊이 몰두하면서 성장기부터 이미 사유의 토대를 다져 나갑니다. 이후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과 철학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수학적인 접근으로 철학을 다루는 그 지적 콜라보레이션, 네, 그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수학은 이과, 철학은 문과로 나눠서 좀 이분법적으로 학문을 분류하는데 실제로 과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러셀 선생님은 철학을 모호한 사색이 아닌 명료한 언어와 증명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동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는데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때 러셀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반전을 선언하세요. 반전 운동이 마치 한 국가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시절이라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투옥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쓴 책이 지금의 러셀을 유명하게 만든 정치 사회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행복의 정복을 제외한 또 다른 책도 읽어보려고 좀 샀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행복의 정복은 굉장히 좀 쉽게 쓰였고 평소 선생님의 말투가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좀 수학자 특유의 시니컬함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책은 좀 유독 그렇지가 않아요. 문체가 좀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러셀의 철학 입문서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옥에서의 생활이 이 철학자에게는 굉장한 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글 상자 안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윤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에는 핵무기 반대 그리고 평화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요. 수상의 이유가 인류의 자유와 인도주의를 위한 지적, 도덕적 투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까지 평화운동을 이어가다가 1970년에 97세로 사망하는데 정말이지 이 선생님의 그 연대기를 살펴보면요. 철학자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의를 자신의 생애로 보여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닮고 싶어요. 왜냐면 예술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는 게 예술이라는 팟캐스트를 하는 그러니까 저란 사람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은요, 1930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그 당시에도 논리학자였던 사람이 이토록 따뜻하고 현실적인 행복론을 썼다? 네, 그런 점에서 예상 밖의 책으로 여지껏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셀이 본 행복의 본질은 관심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관점을 배치하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의 요건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기. 2번, 비교하지 않는 능력. 3번, 관심의 폭을 넓히기.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행복론과 굉장히 닮아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조금 더 단순화해보면 관심을 외부로 돌려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했을 때 이 책에서 말하는 외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이 책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구체화를 피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대상이 각자의 삶과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나름 그 관심의 외부를 현대적으로 다시 정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좀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파트 13의 주제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인데 여기에 정말 놀라우리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슷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의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제 싱글 여성이 전문직 계층에 속하면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자녀를 가지고 싶은 욕망에 빠져들게 되면 틀림없이 직업을 잃게 되고 이 여성이 누리는 모든 안락함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어서 이런 글도 있습니다. 백인종이 만든 문명은 한 가지 이상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명이 동화될수록 사람들의 출산율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2025년에 우리 백인종이 아니지만 늘상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하는 말, 듣는 말. 이 출산율 문제 말이죠.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미래에 확고한 흔적을 남길 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녀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부장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세션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파트를 읽으면서 여성의 상황과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또 여성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뭐 전체의 맥락을 잘 읽어내려는 그런 좀 약간 애쓰는 느낌?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주장이 좀 모호한 구석이 있고 또 우리 시대에 뭐 완전히 통하는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개인의 언어로 행복에 대해 각자가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더욱더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러셀이 말한 관심의 외부를 현대적으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총 3개의 영역을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러셀이 말한 외부의 핵심은 감정이라는 내부 회로에서 벗어나기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단순하게 물리적 세계를 첫 번째로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계절의 변화에 반응하는 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겨울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계절과 외부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삶인데요. 우리는 타인의 삶이 비교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스레드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가관이에요. 예. 서로 헐뜯고 비난하느라 뭐 정신이 없어요. 예, 물론 스레드 안에서도 애정과 휴머니즘이 존재합니다만 악플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악플을 많이 받고 또 그 안에서 많이 싸워요. 근데 행복한 삶의 태도란 타인의 삶이 비교 혹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관찰, 배움, 관용,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거죠. 불행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타인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유입니다. 지식과 사유, 그리고 예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착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그 러셀의 말을 들으면 뭐 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저는 사유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유가 있는 삶이 비로소 행복한 삶이죠. 삶의 여유가 있고 또 자기의 언어가 더 유연해지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사유는 사람을 진정으로 숨쉬게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리한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감정 표현이니까 행복은 감정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시에 요즘 나 좀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요즘의 전반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참 행복한 삶을 사셨지. 이렇게 말하면 삶 전체에 대한 평가로서의
행복을 뜻하죠. 그러니까 되게 다층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순간의 기분, 어느 시기의 상태, 그리고 삶 전체에 대한 해석,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어서 우리는 자주 행복한데도 불행한 것 같고 불행한데도 이상하게 괜찮은 그런 묘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행복을 말할 때 늘 묘한 기분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 사유를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개념이 매우 다층적이라 되려 너무 행복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사유하고 있는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통해 행복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좀 정복한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해졌어요. 행복에 대한 이 미묘하고 찝찝한 기분이 어디서부터 왔나. 근데 그 층위를 이해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오늘. 부디 여러분도 좀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생깁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혹은 예술가, 또 이렇게 저처럼 또 오늘은 책을 다뤘기 때문에 책을 추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댓글 보다가 필요할 때마다 좀 이렇게 꺼내서 우리 같이 사유해 볼 수 있는 도구로 함께 잘 사용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사는 예술 팟캐스트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특히 또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종종 저의 사는 일상 올리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